우독순의 진술은 단순했고 머뭇거림이 없었다. 우독순은 찌르듯이 말했다. 우독순의 30년생에는 끼니에 매달려 있었고 분석할 만한 것이 없었다. 관동 도독부 검찰관 미조부치는 우독순이 허위 진술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드러내 보일 언어적 역량이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까지의 우독순의 행적에 대해서는 공범들도 아는 것이 없어 우독순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독순의 생애는 남루해서 감출 것이 없었다. 미조부치는 우독순의 신분을 조선의 하층민으로 분류했다. 우독순은 학교에 다닌 적은 없고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서당에서 배웠다고 진술했는데 한자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우독순은 서울 동대문 밖에 극빈한 처자를 남겨놓고 27살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왔다. 우독순의 출향에 정치적 동기는 없었다. 러시아에 가면 막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서울 장안에 퍼져 있었다. 우독순은 오직 돈을 벌어서 처자식에게 보내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왔다. 우독순은 러시아에 연고가 없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독순은 담배를 말아서 갑에 담는 일을 했고 거리에서 담배를 팔았다. 우독순은 광산촌을 다니면서 내복이나 자파를 팔고 심부름을 했다. 우독순은 자신의 직업을 담배파리라고 진술했다. 우독순은 몇 달 동안 대동공보의 구독료 수금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10루블을 받았는데 하숙비에도 모자랐다. 우독순의 하숙비는 늘 밀려 있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에 가서 처자에게 50원을 주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한국 황태자 이은이 이토에게 이끌려 일본으로 가던 날 우독순은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왔다. 우독순이 자신의 행적을 황태자의 일정과 관련지어서 진술하는 것이 미조부치는 우스웠다. 우습기는 했으나 우독순이 한국 황태자의 운명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우독순은 러시아인으로부터 중고품 권총을 8루블을 주고 사서 지니고 다녔지만 권총을 구입한 동기에서도 정치적 배경을 찾기는 어려웠다. 우독순은 몇 년 전부터 이토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토를 살해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논리적 고리가 허약했다. 블라디보스톡 일대에서 권총은 허가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남자들의 권총 소지는 일상화되어 있었다. 나는 이토를 반드시 죽일 결심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까지 왔지만 경계가 엄중해서 죽일 수 없으면 발포만이라도 해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자살할 생각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우독순은 진술했다. 진술은 임의로웠다. 검찰관 앞에서 사리를 자백하는 태도에 미조부치는 놀랐지만 그 태도가 권총 구입 동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독순이 자백한 살해의 동기는 사감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미조부치는 그 정치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미조부치가 우독순의 정치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배경은 자신의 논리성이라기보다는 정치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미조부치는 자신의 정치성을 부정했다. 우독순 같은 하층의 불량배에게 정치 사상이 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신의 용력이 있다는 것을 미조부치는 인정할 수 없었고 그것은 본국 외무성이 이 재판에 요구하는 방향이기도 했다. 미조부치는 우독순이 저지른 행위의 사실과 우독순의 사상 사이의 연관을 부정하는 쪽으로 신문의 방향을 정했다. 우독순의 진술은 어눌했으나 규정력이 강해서 미조부치는 미리 설정된 방향을 밀고 나가기 어려웠다. 우독순은 안중근과 두어 번 만난 적은 있었지만 흉금이 통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성장 과정이나 세습된 환경이 전혀 달랐다. 불온한 떠돌이라는 점은 같았지만 우독순은 극빈의 하층민이었고 안중근은 토호의 자식이었다. 안중근은 한학의 기초를 갖추었고 무골의 기상이 있었다. 우독순은 이토를 죽이러 가자는 안중근의 제안에 즉석에서 동의하고 이틀 뒤 둘이서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떠났다. 이토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둘이서 말하지도 않았다. 둘 사이에 정치적 대화는 없었다. 이 과정은 우독순의 진술과 안중근의 진술이 일치했다. 이 두 사내들 사이에 어떤 신통력이 작동해서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인지 미조부치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 두 사람만의 일인가 아니면 다른 조선인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일인가를 미조부치는 우독순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 난감한 질문은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지만 법률가가 대답할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미조부치는 스스로 대답했다. 우독순에게서 사상적 동기를 박탈하고 우독순을 안중근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으로 규정해서 기소하기로 미조부치는 가닥을 잡았다. 하얼빈, 상해, 블라디보스톡에 주재하는 일본 총영사관들은 이토가 살해된 직후부터 조선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했다. 영사들은 본국 외무대신에게 정탐비를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외무대신은 현지 공관의 요청대로 승인했다. 정탐비는 주로 조선인 밀정을 고용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탐 대상은 이토 저격 살해사건 연루자들의 주변 조선인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안중근의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이었다. 밀정들은 정탐 대상자에게 바싹 접근해서 만난 사람과 장소, 구입한 물건, 먹은 음식, 귀가 시간, 시간대별 동선을 보고했다. 총영사관은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관동 도독부로 보냈고 정보들은 미조부치에게 넘어왔다. 미조부치는 안중근의 범행 다음 날인 10월 27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의 처 김아려와 자식들의 동태에 관한 정보와 관련 사진을 입수했다. 안중근에 대한 신문은 처음부터 혼란스러웠다. 안중근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진술했지만 미조부치는 안중근의 진술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신념이 작동하고 있음을 초장부터 알았다. 안중근의 정치성을 부재하는 것으로 몰고 나갈 수는 없었고 그 정치성이 이토의 문명개화주의와 동양평화 구상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목매의 소산이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다. 이토가 피격 직후에 절명했다는 사실을 안중근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신문의 기법상 매우 중요했지만 미조부치는 안중근에게 대놓고 물을 수가 없었다. 안중근에게 물어본다면 거꾸로 되묻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할 것이 분명했다. 범행 직후에 안중근을 신문한 러시아 헌병대에서 넘어온 조서를 들여다보아도 안중근이 이토의 절명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모르고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미조부치는 여러 경우를 생각했다. 이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중근에게 알려주면 안중근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희망을 단념함으로써 더욱 완강하게 정치적 신념에 의한 살인임을 주장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안중근을 처형하더라도 제국의 문명적 위상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토가 죽지 않고 병원에서 살아났다고 안중근에게 말해주면 안중근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소행은 이토의 평화구상과 경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중근을 처형해도 제국의 위상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꾸로 안중근은 미수에 그친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면서 법정에서 더욱 큰 적개심을 토로할 수도 있다. 안중근은 좋게 그럴 위인이라고 미조부치는 판단했다. 러시아 헌병대에서 넘겨준 조서에 따르면 안중근은 하얼빈역 헌병대로 끌려온 직후 성호를 그으며 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안중근은 이토의 절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인가? 미조부치는 안중근에게 물었다. 그대는 하얼빈 러시아 헌병대에서 취조를 받을 때 성호를 그으며 성공을 신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는가? 안중근은 대답했다. 이토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성공했기를 하느님께 빌었던 것이다. 안중근의 대답은 깔끔했는데
이토의 절명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호했다. 안중근의 말은 이토의 절명 여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토가 절명했기를 신에게 빌었다는 뜻으로 들렸다. 미조부치는 이도 저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토가 죽었다고 말해주는 것도 총을 맞았으나 살아났다고 말해주는 것도 신문의 방향에 득될 것이 없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범인의 심리를 흔들기에 유리할 것이었다. 이토의 절명보다도 안중근의 처자의 운명을 끌어들이는 것이 신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미조부치는 판단했다. 미조부치는 애둘러 들어왔다. 그대의 아내는 김홍섭이라는 자의 딸인가? 그렇다. 그대에게는 5살 난 자식과 3살 난 자식이 있는가? 그렇다. 하얼빈에서 신문할 때 그대는 처자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것은 거짓말인가? 나는 2년 전에 처자가 없는 셈치고 집을 나왔다. 그래서 처자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은 처자가 있다. 대련으로 압송되는 열차 안에서 묶여서 끌려가는 정대우를 보았을 때 안중근은 처자가 하얼빈에 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김아련은 모든 사태를 다 알게 되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일은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 미조부치는 담배를 피워 물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고 나서 미조부치는 소식을 알려준다는 투로 말했다. 그대의 처자가 지금 하얼빈에 와 있다. 알고 있는가? 이자가 왜 이런 걸 묻고 있는가? 안중근은 대답했다. 모른다. 안중근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 미조부치는 판단할 수 없었다.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사실을 모른다는 진술은 안다는 말로 들리기도 했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들리기도 했다. 안중근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안중근만이 알고 있었다. 미조부치는 처자의 일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안중근의 얼굴을 살폈다. 안중근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미조부치는 러시아 헌병대로부터 직접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문을 했다. 안중근이 쏘고 나서 제압당할 때 러시아 헌병들이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라고 묻자 안중근은 코레아 후라라고 소리쳤다. 러시아 헌병대가 그렇게 보고해왔다. 안중근은 후라가 만세라는 뜻으로 세계 공통으로 쓰는 말이라고 진술했다. 미조부치는 위태로운 함정을 느꼈다. 안중근은 코레아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토를 쏘았고 세계 공통어 후라로 만세를 외쳤다. 미조부치는 후라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알지 못했지만 안중근이 범행 전에 이미 후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안중근의 정치성은 이토와 코레아와 세계 공통어 후라를 그의 한 몸의 리듬으로 연결시키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을 거쳐서 대련에 닿는 철도를 따라서 전개되고 있었다. 세계 공통어 후라는 말해지지 않은 많은 말을 내장하고 있었다. 미조부치는 후라의 배우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안중근의 진술은 짧은 한마디로 신문의 포위망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다. 미조부치는 빠져나가는 안중근의 말을 다시 가두었다. 그대가 말하는 동양 평화란 어떤 의미인가? 동양의 모든 나라가 자주 독립하는 것이다. 그중 한 나라만이라도 자주 독립하지 못하면 동양 평화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 미조부치는 끊어지려는 신문의 맥락을 힘겹게 이어갔다. 미조부치는 그물을 넓게 던져서 안중근을 가두어 놓고 천천히 조여갔다. 안중근은 그물의 범위 밖에 있거나 그물을 찢고 나갔다. 미조부치는 말에 그물을 걷고 사진을 들이댔다. 미조부치는 김아려가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안중근에게 보여주었다. 김아려는 흰 한복 차림에 3살 난 막내를 무릎에 안고 있었고 5살 난 분도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저 아이가 막내로구나. 막내는
눈이 컸고 눈썹자리가 뚜렷했고 입술이 두터웠다. 저 아이도 나를 닮았구나. 사진 속 아이의 전내가 풍겨오는 듯했다. 막내는 젖살이 올라서 손가락과 발목에 살이 통통했다. 큰아들 분도는 한복 윗도리에 청나라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다. 분도는 5살 난 아이답지 않게 의젓해 보였고 사내 아이의 틀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김아련은 이목구비가 선명했고 얼굴에 주름살이 없이 팽팽했고 젊은 어머니의 힘이 느껴졌다. 검은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빗었는데 가르마가 머리 뒤쪽까지 선명했다. 사진은 구도가 잘 잡혀 있었고 음영이 선명했고 인공으로 만든 배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김아련은 옷을 갖추어 입고 아이들도 씻기고 입혀서 사진관에 데려가 셋이서 사진을 찍은 모양이었다. 남편이 이토를 쏜 하얼빈에서 아내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은 것일까? 내가 총숙이 사흘 전에 우덕순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은 이유일까? 내가 있고 네가 없는 세상에서 또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세상에서 소식을 전하려던 것이었을까? 안중근은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한 것인가? 라고 미조부치에게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일본 총영사관이 일정들을 풀어서 하얼빈 시내를 뒤졌으리라 안중근은 짐작했다. 이 사진을 입수할 정도라면 일본 총영사관은 이미 아내를 신문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끌려가서 강제로 지킨 것일 수도 있겠구나. 안중근이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에 미조부치는 안중근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다. 안중근이 사진을 미조부치에게 돌려주었다. 미조부치가 신문을 계속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그대의 처자인가? 그렇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미조부치가 또 물었다. 그대가 지금의 처지가 되어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서기가 안중근의 입을 쳐다보며 긴장했다. 안중근이 대답했다. 아무렇지도 않다. 신문은 2달 이상 계속되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궁은 어렵지 않았지만 범행 동기의 정체성을 무력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평화의 문제를 추궁해 들어가면 신문은 토론으로 바뀌었는데 검찰관이 범죄자와 논쟁을 할 수는 없었다. 미조부치는 살인과 윤리의 문제로 그물망을 좁혔다. 그대가 쏜 총알 3발이 이토공에게 명중했다. 이토공은 15분 만에 사과했다. 미조부치의 말은 심적 충격을 유도하려는 발언이었다. 안중근은 대련으로 압송된 후 거듭되는 신문 과정에서 이토가 죽은 것이 틀림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느낌은 막연했지만 점점 확실하게 굳어졌다. 이토가 죽었다는 말에 안중근은 표정이 없었다. 안중근은 미조부치에게 물었다. 이토는 총 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죽었는가? 안중근의 질문은 대답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묻고 있었다. 총 맞아 죽은 자가 총 쏜 자의 국적을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가 안중근에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까닭에도 사건의 본질이 있을 것이었다. 미조부치는 말했다. 나는 모른다. 미조부치는 신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대는 정치적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다지만 이런 행위는 사람의 도리에 반하는 일이다. 그대의 그릇됨을 모르는가? 사람의 도리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토가 죽었다니 내가 이토를 죽이려 한 까닭을 이토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그대가 믿는 천주교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나는 그 죄악을 제거했다. 미조부치는 그물망을 더 좁혔다.
그대가 받드는 빌렘 신부도 그대의 범행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 중에 이러한 자가 나온 것을 한탄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대의 소행이 사람의 도리와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조부치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신부의 이름으로 뒤통수를 치려는 것인지 안중근은 판단할 수 없었다. 미조부치의 말대로 빌렘이 안중근의 소행을 신도들과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렘은 성직자로서 크게 상심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짐작했다.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드릴 때 붙잡지는 못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못마땅해 하던 빌렘의 표정이 떠올랐다. 아마도 빌렘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탄했을 수도 있겠다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토가 만든 세상의 땅 위에 세워진 것이고 빌렘도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그 땅 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빌렘도 빌렘 자신의 모순에 부딪혀 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가 죽이는 무수한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니 빌렘이 교회를 짊어지고 이토의 땅 위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안중근에게는 하나님의 자식된 자로서 빌렘과 더불어 할 이야기가 남아 있을 것이었다. 이토를 죽이기 전에 이토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못하고 이토가 이미 죽어서 자신이 죽는 이유를 들을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일이 빌렘 신부와의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안중근은 기도했다. 안중근은 살아있는 며칠 동안에 빌렘 신부를 만날 수 있기를, 살아서 만나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말이 빌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닿기를 기도했다. 미조부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안중근을 쳐다보았다. 미조부치는 그대의 소행이 사람의 도리와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독촉하고 있었다.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조부치는 안중근이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기가 안중근을 쳐다보면서 펜을 내리쳐서 대답을 독촉했다.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기가 조서의 끝부분에 썼다. 피고인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미조부치는 사건을 더 이상 파내려가지 않았다. 심층부에 잠겨있는 마그마를 폭발시킬 필요가 없었다. 미조부치는 남은 일들을 공판정으로 넘기고 석 달 동안의 신문을 끝냈다.